여름철 동안 건강법의 핵심. 중년들의 피할 수 없는 고민, 얼굴, 피부와 뱃살. 올여름 위아래로 늘어진 살들을 잡아야 진짜 동안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당당한 여름을 위해 고민 해결사 출동. 의학계를 대표하는 동안 의사들이 비법 공개를 위해 나섰다. 와. 살아있는 경험을 전수해줄 오늘의 주인공은 24kg를 뺀 의사 이경석입니다. 그가 10년간 요요 현상을 겪지 않은 비결은 혈압과 영양이 특효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그녀가 민낯의 당당한 이유. 35살이 나왔어요.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부 나이를 갖는 비법과 닥터지바고 주치 정지행의 동안 건강 비결까지 대공개. 제 보양식이자 제 간식입니다. 그녀가 매일 마시는 동안 음료는 우리 원샷 했습니다. 네, 원샷. 따라하면 젊어지는 의사들의 동안 건강법, 지금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여름철 동안 건강법의 핵심만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환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의사분들의 건강법을 오늘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은 살짝 말씀드리기는 쑥스러운데요. 제가 40대에 네. 셋째 늦둥이를 낳은 엄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늦둥이 셋째 우리 평화한테 엄마 유치원 오지 마, 엄마 학교 오지 마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요. 노력을 됐네. 했죠. 예, 노력을 네. 했고 벌써 이제 그 노력한 지가 13년 됐고요. 지금도 예.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 전문가들이 사실은 뭐 여름 건강법 이거 설명을 못하는 전문가들은 없을 텐데 네.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기면서 하는 분들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우리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을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근처에 올 수 있는 동안관리법. 저처럼 의사들의 건강 비결이 궁금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뵀어요. 방송인 김미숙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은 제가 남편하고 나이가 1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저를 예쁘게 생각하고 제가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예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제가 앉아있으면 야, 니 배에 뭐 넣었나? 이러면서 하고부터는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됐는데 오늘 좀 도움 받아야 되겠어요. 부모님들한테. 먼저 여름철 중년들의 고민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뜨거운 여름이 가장 걱정이라는 한 녀석. 집안에 있을 때조차 눈 밑을 가릴 만큼 이것에 신경을 쓴다는데 대체 그녀의 고민은 무엇일까? 이게 더 자신감을 잃게 하니까. 다크서클? 김이 아니에요. 중년 여성들의 최대 고민은 기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날은 다 잡아 뜯어버린 거지. 열받아서. 그래갖고 더 심각해졌어요.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이면 그녀의 피부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고 하는데 이 사진도 생얼인데 이 얼굴이 깨끗했어요. 이때도. 제가 큰애 가졌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온 게 여자들은 원래 임신하면 많이 올라와요. 저도 임신하고 애 둘 낳고 기미가 확 더 많아졌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인가요? 네네. 기미로 인해 외출이 가장 신경 쓰인다는 강희경 주부. 얼굴 곳곳에 난 기미를 하나하나 화장으로 가리는 작업은 외출 전 그녀가 꼭 거치는 필수 단계이자 가장 공을 들이는 시간이다. 약속을 일단 2시간 전에는 잡아야 돼요. 화장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면 솔직히 똑바로 못 봐요. 뭔가 내가 이게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해야 될까?
피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후 외출 시 두꺼워진 화장과 함께 그녀가 반드시 챙기는 것이 바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다. 자외선을 좀 가려줘야 될 필요가 많아서 모자를 잘 쓰게 됐고요. 또 모자를 보면 이제 사고 싶어져요. 거기에 선글라스와 양산까지 착용한 후에야 그녀의 외출 준비는 끝이 난다. 뭐 색소 침착이라든지 검버섯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는 원인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동안이 될 수도 있고 노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외 활동이 많은 중년일수록 자외선 노출에 대한 피부 고민은 크다. 한 6시간 정도 햇볕을 쬐니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해요. 피부 관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와닿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관리받지 않고 기본만.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주름과 색소 침착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두 분 모두 정상인들에 비해서 색소 침착이 조금 더 심하신 편으로 나와 있고요. 정상적인 나이대에 비해서 최소한 서너 살 정도는 좀 더 들어 보이지 않으실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노출이 적은 등의 피부는 얼굴의 피부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두 사람 모두 등 쪽 피부는 피부결이 매끄러운 반면 자외선이 닿는 얼굴의 피부는 거칠고 붉은색을 띠었는데 자외선의 영향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 만나본 택시 운전기사. 운전 경력이요? 네. 40년 넘네요. 그녀의 고민 역시 자외선이었다. 아 맞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한쪽 얼굴만 자외선 많이 받잖아요. 네. 아 이거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피부 상태 검사 결과 창가와 가까운 왼쪽 얼굴에 색소 침착이 더 많았다. 다르네요. 확실히 색소 침착이 훨씬 많네요. 왼쪽이. 그래픽 합성을 통해 오른쪽과 왼쪽의 얼굴을 비교한 결과 피부 노화의 속도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완전 다른 사람 얼굴인데요, 저게. 일단은 자외선 차단제는 잘 발라야 돼요. 네, 잘 발라야 되고 네. 그리고 자주 덧발라야 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지금같이 이렇게 장마철 더울 때는 막 여기 먼지도 끼고 유분도 올라오잖아요. 이거 뭐 3-4시간마다 발라야 되는데 세수하고 발라야 돼? 아니 그냥 덧발라야 돼? 그 질문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데. 제가 안 좋아가지고. 기분 올라오고 막 이런 질문은. 제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 위에다가 여자분들 그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 네. SPF 들어있는 거를 덧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외선 차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덧바르는 용도는 그게 굉장히 저 이거 해야 되는 거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피부 노화에 잘 대처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큰 결심하고 공개하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일단 보여주시죠. 저희의 그 무표정한 사진을 찍었어요. 예, 무의식 중에 무표정을 보면 얼굴의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찍었는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근데 저한테 저런 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저런 표정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저 무표정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네. 얼굴이 점점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에 힘을 빼야 되는 근육이 있고 힘을 줘야 되는 그래요? 그 근육이 평소에? 있어요. 그쵸? 힘을 빼야 되는 근육은 이마 있는데 미간 있는 데는 힘을 빼야 돼요. 아. 그다음에 입 밑으로도 빼야 돼요. 네. 힘을 딱 줘야 되는 데가 중간이에요. 근데 지금 저 무표정은 반대예요. 여기 중간에 힘이 완전히 다 빠져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꼬리가 축 내려가 있고 네. 환한 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근육, 요 볼살 있는 요 광대 근육을 항상 올려주는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을 잘 살려줘야 돼요. 자, 모든 중년의 고민, 잡티와 주름 등의 노화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닥터 지바고가 만난 피부미인들의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닥터 지바고가 만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피부미인들. 그중 여름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최고의 고수들을 꼽아봤으니 첫 번째 동안 피부 주인공은 과연 누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미인이신데 이분? 민낯으로 당당히 제작진을 만난 그녀의 나이는 47살.
71년생이에요? 저보다 누나인데요? 4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주름과 잡티를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피부. 관리 잘하셨네요. 와. 저분은 멀리서 뵈면 한 20대로 보이시겠는데요?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고문정 주부의 피부 비결.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관찰에 나선 제작진에게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다. 스타킹에 골프공을 넣어 마사지를 한다? 혹시 이것이 동안 피부의 비결인가요? 이거 골프공인데 스타킹에 하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서 여기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매듭 지신 다음에요. 밑으로 머리 고무줄 묶듯이 이제 이렇게 딱 손에 잡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V라인 뭐 요즘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리프팅 효과도 있고 또 목주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때만을 기다렸다. 동안 비결 포착. 그게 비법이었어? 어? 한번 봐봐. 그 역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동안 피부 관리법 직접 해보니 어떤가요? 없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님들 하는 거 보면은 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살까도 생각했는데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적당한 자극은 콜라겐 같은 거를 합성시켜주기 때문에 노화에 탄력에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또 주의할 거. 네.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저 골프공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되고. 주름 걱정 없는 고문정 주부의 또 다른 마사지 도구는 화장대에 숨겨져 있다. 그녀의 화장대 곳곳을 살피던 제작진 눈에 포착된 요상한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숟가락. 보통 이제 눈가랑 팔자주름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여기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리프팅 효과도 있고 주름 방지 효과도 있는 거예요. 주름 펴는 숟가락 마사지법 첫 번째. 팔자주름을 누르며 광대뼈 쪽으로 밀어준다. 두 번째는 턱선을 따라 관자놀이까지 올려주는 것. 리프팅 효과가 있어 팔자주름과 눈가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눈썹에서 이마 끝까지 밀어주면 숟가락 하나로 이마주름 걱정도 끝. 고문정 주부의 주름 잡는 비결, 살림을 활용한 마사지에 있다. 자신만의 비결로 여름철 피부 고민을 해결한 두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것도 탱글탱글하시네요. 아, 55세세요? 잡티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주름 없이 매끈한 피부를 자랑하는 그녀의 동안 비결은 바로 얼음? 제가 얼음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아, 얼음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얼음 마사지를 한다는 차선인 주부. 그녀가 피부 관리 비결로 얼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숟가락을 사용해 봤는데 숟가락은 그 차가운 온도가 너무 쉽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수저도 여러 개 갖다 놔야 되고 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음으로 마사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확실히 주름 예방도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주름 관리에 얼음이 도움이 되는 걸까? 요새 날씨 너무 덥잖아요. 네. 자외선 많이 받죠. 자외선 때문에도 노화가 되지만 열 때문에도 노화가 많이 됩니다. 열노화라고 요새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건데요. 적정 온도가 31도예요. 우리 얼굴에. 근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37도, 38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점이다라고 보고 좀 식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노화를 막는 얼음 마사지 방법은? 이렇게 턱선을 따라 쭉 올라갔다가 귓바퀴에 잠시 머물렀다가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코에서 영양대에 거려나루 귓바퀴에서 복으로 저 귀 앞뒤로 아래 다리를 위로 돌리고 턱선을 따라 목으로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두세 번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음으로 마사지한 부위를 손으로 살살 당겨주면 끝. 주름 걱정 없는 그녀의 비결, 얼음 마사지에 있었다. 이 얼굴에는 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 혈자리 위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에는 수많은 혈자리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대표 주자만 여기 몇 개 뽑아놨어요. 기본적으로 팔자주름 다들 제일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 기본 혈자리가 여기 있는 거료혈인데 거료혈. 예. 여기 눈 동자 바로 밑에 여기 광대 아래로 쏙 들어간 부위예요. 여기. 여기. 예, 여기 쏙 들어간대. 예, 이 자리가 바로 거료혈인데 누르시면 좀 아프실 거예요. 네. 혈자리를 아프신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시면 아프네, 예, 거기 뼈 바로 아래거든요. 예, 거기를 눌러주시면 골처짐이 방지되기 때문에 팔자주름도 좀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입꼬리 있는 부분. 아까 김현진 선생님께서 입꼬리를 싹 올라가게 하라고 했죠. 바로 입꼬리 바로 옆에 있는 혈자리가 지창이라는 혈자리예요. 지창. 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리는 듯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세수할 때 얼굴에 비누칠하잖아요. 그때 좀 약간 이 부분을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로션 바를 때 그때도 그냥 로션 바른 다음에 지금 제가 혈자리 말씀드린 데를 조금 더 눌러주시면 훨씬 펴지시고 얼굴도 훨씬 리프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피부과 의사 김현진의 동안관리법은? 눈 감고 찝을게요. 평소 민낯으로 진료를 볼 만큼 47살이란 나이에도 동안 피부를 자랑하는 그녀. 지금 내 생체 나이에 비해서 되게 많이 넓어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진료 보실 때 구멍이 민낯으로 넓어질 수 한대요? 있으니까 저 화장 잘 안 해요. 그래요? 차이가 없으시네요. 저 원장님. 네. 이게 피부 나이 측정하는 기계인가요? 네네네. 측정 나이 기계예요. 원장님도 한번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살 때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녀의 피부 상태는 보이는 만큼 정말 젊을까? 직접 검증에 나섰는데 너무 떨린다 이거. 자신감 넘치던 그녀도 떨게 하는 피부 나이 검사 결과는? 색소 침착 면에 있어서는 제가 35살이 나왔어요. 기미하고 잡티가 많은 경우에는 40대, 50대 되면 화장이 자꾸 두꺼워져요. 화장이 두꺼워지면 주름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정말 옅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하고 다닐 수 있으려면 정말 기미하고 잡티가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동안 피부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안 인증 완료!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의 비결은? 냉장고에 있어요. 피부 관리 비결이 화장대가 아닌 냉장고에 있다? 녹차 아닌 것 같은데요? 녹차 아니에요? 색깔이 녹차 같아. 무슨 물이에요? 시금치. 시금치 대추물. 국물이에요. 그녀의 동안 비결 첫 번째, 시금치 데친물. 시금치에는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치면서도 이 물에 비타민 C가 조금 녹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세안할 때 활용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미백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안 후 얼굴을 헹굴 때 사용하는 시금치 데친물. 얼굴에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켜주는 것이 시금치물 세안의 포인트라는데 냉장고 속 비결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매일 요리에 쓰는 계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팥이에요. 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팩을 그냥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일명 솜사탕팩입니다. 김현진의 동안 비결 두 번째, 솜사탕팩. 달걀 흰자만을 이용해 거품을 내는 것이 솜사탕팩을 만드는 방법이다. 한 방향으로 돌려서 거품이 날 때까지 10분 정도 저어서 거품을 내어주면 솜사탕팩 준비 끝! 솜사탕 선생님 머랭을 많이 만드셔서 팔이 근육이 좋으신가 보다. 굵으세요. 달걀 흰자 거품과 함께 사용할 팥은 약한 불에 볶아주는데 이 팥은요 피부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은데요. 특히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각질을 조금 정돈을 해주고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 같은 거를 좀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전체적으로 톤이 좀 환해지고 칙칙한 게 없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인 팥을 믹서기에 갈아준 다음 거품과 함께 섞어주면 여름철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팥가루 솜사탕팩 완성! 내가 좋아하는 건데. 솜사탕팩은 다양한 재료와 조화가 가능한데 팥가루 대신 녹차가루를 섞어주면 기미와 잡티를 잡아 미백에 도움을 주는 녹차 솜사탕팩이 완성된다. 야, 이거 먹어도 맛있겠다.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죠? 먹어도 맛있겠어. 색깔 봐요. 피부 상태에 따라 당근, 오미자 등 필요한 재료를 넣을 수 있는 활용도 100%의 솜사탕팩. 팥을 원료로 한 거는 지금 우리 PD님처럼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이 이쪽 일을 나를 많이 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피부가 좀 안 좋아요. 피지가 많은 담당 PD에겐 팥가루 솜사탕팩 추천. 그리고 김현진 전문의는 녹차 솜사탕팩을 선택했는데 1000원팩을 할 땐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김현진 전문의의 동안팩을 처음 해본 담당 PD 소감이 어때요? 머랭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딱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떻게 좀 전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 미남되는 법 어렵지 않네요? 내 피부에 맞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 가격이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거를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기미 잡티가 생기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김현진 원장님 대단하시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야, 색소 침착 상태가 마이너스 11살. 아우, 부러워요. 30대로 나오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많이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네. 근데 솔직히 좋은 건 알지만 주부들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맞아요. 언제 나 챙겨요. 이게 문제인 거지.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피부를 위해서는 좀 이기적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김현진 원장님처럼. 네. 이기적이세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몰아가네?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우리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레몬이죠? 네. 여기서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정말 하기 쉽습니다. 아까 네. 거는 조금 어렵다는 거 저도 인정할게요. 그리고 바쁜 주부님들 하시기 어렵다라는 거 인정하니까 평소에는 요 방법. 요거 정제수. 정말 물이에요, 물. 그다음에 이거는 레몬즙이에요. 네. 요거 레몬 짜가지고 만든 거.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올리브유. 올리브유. 네. 아. 이 정제수를 네. 7 정도. 7. 레몬즙 만든 거. 하겠다. 뿌려도 그냥. 3. 한 2-3방울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면 돼요. 끝이에요.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단하죠? 좀 네. 보습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한번. 이제 가성비도 또 중요하니까. 그쵸. 가성비 너무 이거 좋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사면 더 싼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죠? 예, 굳이 이걸 네. 집에서 귀찮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가성비 향이 좋네요, 일단. 매우 좋습니다. 네. 어우, 당장 가성비. 먹어요. 진짜 레몬 향이 이렇게 상큼한지 몰랐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네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레몬, 비타민C의 보고죠. 비타민C는 피부에 미백 효과.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가 비타민C이기 때문에 탄력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흡수가 잘 되려면 또 비타민 E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가 또 다량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비타민 C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경수 원장님. 네. 오늘 여기 왜 나오신 거죠? 아니, 왜냐면 나오셔가지고 계속 질문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가 바로 저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진 원장님의 동안 건강법 살펴봤다면 이제 피부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경수 원장님과 풀어갈 두 번째 여름철 동안 관리법 이게 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소파에 누워 하루를 보내는 한 여성. 가족을 챙기는 듯 하더니 이내 무기력한 듯 다시 소파에 누워버리는데 퇴근한 남편이 돌아오자 자기, 내 약 어디 됐어? 내 약 어디 숨겼는데? 왜 저래? 사랑과 전쟁이요? 아니, 약 내놔라고. 그걸 왜 내 수정을 하냐고 지금. 살을 빼려면은 엄마, 그만해. 운동을 해야 돼.
정신적으로 네 이상이 있잖아. 왜 거짓말? 뭐 나보고 중심병자라고? 뭐야 진짜. 그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돌변한 이유는? 식욕 억제제도 숨겨놨나 봐. 다이어트를 해가 한 10kg 뺐다가 다시 또 요요가 생겼다가 또 쪘다가 또 빠졌다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한 진짜 10년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요요 현상 때문에 이 식욕 억제제가 없으면 불안해요. 저는 사실 권하지 않고 부작용이 심각해요. 이게 우울증도 있고요. 두통. 아까 보신 것처럼 폭력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예민해지고요. 장기적인 방법은 안 돼요. 예. 그리고 한약 중에서도 저 식욕 억제제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은요, 가슴이 벌렁벌렁. 아, 심장이. 예, 손발이 벌벌벌 떨리고요. 심한 경우는 장이 굳는 느낌까지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생 먹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먹었다가 안 먹으면 요요가 더 심해지고 맞아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니라 그때뿐인 치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먹어봤자 안 먹을 때는 몸이 더 나빠지는 거죠. 식욕 억제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가족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약 먹으면은 마음의 진정이 되는 거나?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이 들지. 진짜 근데 여자로서 엄마가 다이어트 약 먹는 게 이해가 돼. 약 안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 화목하게. 정말 아이들한테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엄마로 사실은 살고 싶었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걷고 있는 한 여성. 왜 이렇게 누가 힘들어하시죠? 아유, 뒤태가 예사롭지가 않으신 분인데.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걷는 것도 다리도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거 드는 게 힘들죠. 그래서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고도 비만인 그녀에게 여행 가방은 장바구니 겸 체중 분산을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비만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수술한 이후로 비만 때문에 수술을 했다? 난소암 수술. 비만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며 결국 난소암 진단까지 받았다는 그녀. 하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복부 비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과연 그녀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 복부 비만,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 복부 지방 쪽에 몰려있는 지방이 한 70% 정도가 가까이 복부 쪽에 몰려있어요. 안세포 속에 지방들이 많이 껴있으면서 간이 하얗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 심각한 지방간 상태가 진단됐는데 나이살로 인한 체중 증가로 발생하기 쉬운 중년 비만. 비만으로 인해 혈관과 장기 곳곳에 지방이 쌓이면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의 유병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비만이 당신의 중년 건강을 위협한다. 네, 아 진짜 영상을 보니까 김민숙 씨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저도 이게 겉모습은 날씬한 편인데 네. 복부 비만 있으세요? 네, 뱃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시네요. 그 정도 뱃살은 있어야 됩니다. 네. 나이 먹으면 배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또 서로 동갑이라고 이 정도는 위로하고 있어야 계시는데 아까 저 김민숙 씨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 이제 나이가 되시면 한 5, 60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자고 하니 관절 안 좋아서 뛰지도 못하고 걷기도 힘들고 뭐 줄이자니 조금만 먹어도 힘들고 기운 없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로부터 전해지는 진리 중 하나. 한국인의 힘은 밥심에 있다. 그런데 살을 빼기 위해선 밥을 바꿔야 한다? 44 사이즈의 몸매 유지 비결이 밥에 있다고 밝힌 가수 김혜연.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빠른 복귀라고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 몸은 많이 이렇게 비대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급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요. 탄수화물만 안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당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었어요. 일단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좋은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단은 뭐 이런 거는 깨예요. 들깨예요.
들깨. 네. 이런 공정콩이요. 녹두도 있고요. 녹두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짜잔. 깨처럼 생겼죠? 이게 아마씨라는 거예요. 아마씨를 이렇게 볶아놓은 거거든요. 먹는 금이라 불리는 아마씨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을 분비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씨를 여기저기 엄청 넣어서 드시는 갈아서 먹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깨 같아요, 깨. 우리 이거 느끼 같은 경우 많이 여기저기 쳐서 먹으니까. 밥 대신 콩나물부터 준비하는 그녀. 근데 왜 콩나물이에요? 요즘에는 그 탄수화물 섭취를 그냥 하지 않고요. 뭐 곤드레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이로 콩나물 밥을 해서 먹으려고요. 김의 연표 콩나물밥의 포인트는 깨 대신 아마씨를 넣어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맛있겠다. 찰기가 그냥 자르르 그러네. 아마씨는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포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오래 머물러서 뭔가 배가 덜 고픈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또 몸 밖에 배출될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같이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지신다고 하시죠.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식이섬유가 좀 더 많이 있는 걸 챙겨 드시고 밥도 약간은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게 오히려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와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바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혜연. 가족을 위해 좋은 탄수화물로 식단도 바꿨다는데. 민지도 이거 많이 먹고 엄마처럼 날씬해져야지? 될 거 아니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첫 번째 비결, 밥을 바꿔라. 닥터 지바고가 찾은 두 번째 비결, 밥그릇. 30kg 빼줬어요? 30kg 감량의 비결이 밥그릇? 나 빵 종류 막 이런 거만 먹게 되고 만성피로 그러니까 증후군이라고 아무래도 해서. 이제 밤에 야식으로 먹고 이래서 애기 잘 때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살이 좀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제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종이컵이요? 밥그릇과 종이컵 대체 무슨 관계일까? 뭐예요? 종이컵. 종이컵. 아, 종이컵 다이어트. 아, 밥을 종이컵 양만큼만? 채소와 닭가슴살을 그릇 대신 종이컵에 담는 박진아 주부. 이만큼 드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 한 끼 식사예요. 종이컵 3컵이 한 끼 식사다? 아침과 점심에는 밥, 채소, 육류 각각 한 컵으로 총 800kcal 섭취. 저녁에는 밥을 반으로 줄여 약 300kcal만 섭취하는데 밥그릇 대신 종이컵으로 칼로리를 줄인 후 담은 음식은 넓은 접시에 옮겨 담는다. 근데 은근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푸짐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접시에 보면 양이 푸짐해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 배부른 효과가 있어서 접시에 담아서 먹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 박진아 주부의 30kg 감량 비결, 칼로리를 낮춘 종이컵 다이어트. 불어난 체중 때문에 밥그릇을 바꿨다는 또 다른 주인공. 좀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매년 한약을 먹어야 됐을 정도로 체력이 되게 소모가 좀 빨리 되고 저녁에 되면 너무 지쳐있고 아이들 케어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건강 이상을 느낀 뒤 1년 만에 22kg 감량. 날씬한 몸매를 통해 자신감은 물론 건강까지 되찾았다는데. 너무 많이 뺐다. 식사 준비를 시작한 그녀. 과연 그녀의 밥그릇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봄집 단계? 아니요, 아이들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아 밥 먹자. 아이들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판을 활용한다는 최정윤 주부. 그런데 아이들의 식사 준비를 마치고 또 다른 식판 등장? 네, 저도 아이들과 같이 식판에도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은 이렇게 거꾸로 먹습니다. 뒤집어서? 네. 식판을 돌려 가장 큰 칸은 채소와 과일을 채우고
야채를 푸짐하게. 채소를 많이 먹고. 역한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나물과 두부로 샐러드를 만들어 가득 담아준다. 이로써 섬유질과 단백질로 풍부해진 식단 완성. 잘 드시네요, 이거는. 더 안 넣어요? 다 넣은 건데요? 다 넣었다고요? 네. 아니 물도 안 넣는데요? 네, 저수분 요리를 합니다. 고기 자체의 기름기를 빼서 익히는 저수분 수육은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라는데 속까지 잘 익은 수육으로 작은 칸 하나를 채워 동물성 단백질을 보강한다. 아유, 많이 그 양이 적어 보이지는 않아요, 저렇게 놓으니까. 근데 진짜 밥은 좀 적게 드시고. 식판을 거꾸로 이용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린 최정윤 주부. 영양소는 골고루 챙기면서 칼로리를 조절하는 그녀만의 방법이다. 똑같은 음식을 조그만 그릇에 넘치게 부으면요, 뇌가 벌써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오늘 많이 먹네 이렇게 하면서 뇌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때 그릇을 작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양소와 칼로리를 동시에 잡는 비결, 거꾸로 식판 다이어트. 그렇다면 의사 이경석의 다이어트 비결은? 자, 드디어 나오나요? 궁금해요. 드디어 이경석 원장을 봅니까? 저분입니까? 오, 지금 하신 거예요? 그건 날씬한 거잖아요, 저는. 명품 근육을 뽐내며 운동에 열심인 이경석 전문의. 네, 실례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신 의사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103kg에서 79kg까지 24kg를 뺀 의사 이경석입니다. 본격이 다른 꽃중년 의사 이경석. 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비법을 찾아 24kg 감량에 성공한 후 건강한 중년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데. 요요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10년간 요요 현상을 겪자는 비결은? 40kg. 비결을 확인하기 위해 이경석 전문의의 일상을 관찰. 진료를 마친 후 뭔가 먹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뭘 또 드시네요? 간식 먹는 건 아니죠? 왜 안 보여주세요, 원장님? 오물오물 그가 먹는 간식의 정체는? 뭐 드신 거예요? 이경석 전문의의 간식은 바로 얼음. 뭐예요? 왜 얼음 드세요?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서 잠깐 단 거를 드시면요, 당 성분 때문에 인슐린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뭘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칼로리가 0인 이 얼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특효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음을 먹을 땐 씹는 것이 포인트. 0칼로리인 얼음을 먹으면서도 뇌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드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뇌에 자극을 주나 봐요, 이거는.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연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일반식을 하는 이경석 전문의 식단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질 않는데.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기 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 포착. 연두부예요? 아, 두부로 양을 불리시는구나. 연두부예요. 연두부요? 네, 근육을 보충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두부잖아요, 그죠? 밥이랑 같이 넣고요,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비비면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밥을 조금 펐지만 두부를 비비면요, 밥이 많아졌죠, 그죠? 그러면 뇌가 굉장히 과식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뇌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죠. 신경외과 전문의다운 이경석만의 동안 유지를 위한 다이어트 비결. 뇌를 속여 포만감을 느껴라. 대단하세요. 너무 멋있어요. 대단한 게 저분이 이 몸무게를 20년간 그대로 유지하셨다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요 없이 했어요. 이제 얼음 가지고 아까 드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얼음을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냥 드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얼음을
입에 넣으시고요. 첫 번째 녹여 드시는 것은 효과가 떨어져요. 이게 단점이 있는데 그냥 입에 녹여가지고 가만히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치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자근자근 최대한 많이 씹으셔야 돼요. 예, 나 이실인데. 예, 그래서 자근자근 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씹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얼음을 씹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씹는 척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정말로 큰 효과 본 다이어트 방법인데 입이 움직이면서 저작 운동하거든요. 씹는 것을 저작 운동이라 불러요. 자, 저작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시상하부가 뭘 먹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뭐 먹는구나. 오케이. 내가 포만감을 좀 느끼게 해줄게라고 하거든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뇌가 먹을 때 얼음을 보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뇌가 나도 얼음 먹잖아 지금 그러거든요. 뇌를 속여야 돼요. 잠깐 뇌가 딴 생각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참 힘드네. 그래서 입에 넣되 뇌는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봐. 그렇죠. 짜장면. 딸기를 봐. 내가 뭐 짜장면 치킨을 봐. 치킨을 먹으면서 얼음을 씹어. 근데 중요한 것은 뇌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어떤 책.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뇌가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책을 읽는다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신문 기사 읽는 거 하면 안 돼요. 뇌가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빠져야 돼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뇌가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씹어 드시면 뇌는 뭔가 오해를 해요. 근데 먹는다. 지금 김현지 원장님 진짜 얼음도 맛있게 드신다. 이거 되게 배고팠는데요. 뭐든지 잘하셔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테레비 보시면서 얼음을 씹어 드시면요. 포만감이 30분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아니, 몸이 진짜 좋으시네. 오, 진짜. 여기 이 부분이 우와. 날씬해지려고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50이 넘으면 안 아프려고. 얼굴이 좀 늘어진다. 그리고 살이 찐다. 이럴 때는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운이 없을 때 그래요. 기운 없으면 얼굴도 더 처지죠. 그리고 기운이 없으면 뭔가 더 땡겨요. 뭔가 먹어야지 될 것 같고 몸에서 막 땡기거든요. 그래서 동안도 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속이 든든해야 돼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운을 올려주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먹는 거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할 때 이거 먹어요. 뭔가 헛헛하다 할 때 먹어요. 직접 갖고 온 거거든요. 저희 집 냉장고에서 꺼내온 거예요. 이 인삼을 쓸 때 여기 뇌두는 꼭 버리셔야 돼요. 뇌두는 왜냐하면 먹으면 열이 올라와서 두통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수삼에서 이 뇌두는 잘라서 과감히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버리시고요. 500ml 우유 한 통에 한 뿌리. 최대한 이렇게 얇게 그러니까 500ml 우유에 수삼 한 뿌리 정도. 저는 기운 없으면 더 많이 넣어요. 수삼 한 뿌리에 우유 500ml 정도 부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꿀도 살짝 넣으시면 돼요. 꿀을 넣으면 꿀도 또 효능이 좋죠. 특히 중년이 되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우유는 완전 식품,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부시면 보통 마지막 컵이 진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양식이자 제 간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달콤 쌉싸름하니 정말 맛있는데요. 그 약재상에 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는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수삼을 한 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채, 한 근보다 좀 더 많은 분량이 한 채거든요. 사면 이만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사놓으면 몇 줄을 먹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뭐 맛은 있으시죠? 맛있어요. 우리 원샷 했습니다. 다 없어져. 아니 이소면 좀 왜 안 드세요? 제가 열이 좀 많아서. 이 삼은 열이 있어서 그리고 꿀도 살짝 열을 올리는 쪽이어서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장복하는 건 안 좋지만 한두 잔 몸이 피곤할 때 드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네. 자,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풍성한 건강 정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리 막 지르고 뛰어나가고 싶어. 아이들을 때리고 있다든가 길바닥에도 자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죽고 싶다고 잠을 못 자는 그 상황에서 매일 밤 당신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무의식 중에 계속 깨는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살려달라고. 자다가 숨에 묻혀 죽는 거죠. 만병의 근원 수면 장애를 잡아라. 수면 건강을 지켜줄 비결. 다음 주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평화를 낳았는데 마음의 평화는 별로 없었죠. 아니요, 마음의 평화는 안 줘요. 지금은 떡화장 했습니다.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